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어민들이 세월원전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피해 조사를 생략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며 어제는 경주 한수원 본사까지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켓을 든 어민 400여 명이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신고리 1, 2호기와 세월원전 4기로 둘러싸인 울주군 서생 지역 어민들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세월원자력 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어민들은 한수원 본사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세월본부는 각성하라! 이들은 과거 작성된 피해 보상 관련 합의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1, 2호기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만 받았을 뿐 세월 원전 건설에 따른 정확한 어업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개별적 사업들에 대한 보상 중 어찌하여 신고리 1, 2호기 건설 사업에 대한 어업 피해 보상만이 시행되었습니까? 어민들은 과거 잘못된 합의 내용을 바로잡고 재조사를 통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줬습니다. 한수원은 이제까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조차도 어민들하고 협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어업 피해 보상은 지난 2016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의 신청은 관련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 원전 건설로 어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서생 지역 어민들은 1,200여 명. 이들은 재조사를 통한 어업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산업문화축제의 명칭이 35년 만에 울산 공업축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 산업문화축제의 새 명칭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공업축제가 2,060표, 51.5%로 최다 득표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산 태화축제가 1,461표, 울산 굴뚝축제 479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67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져 왔던 울산 공업축제의 명칭이 3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울산 공업축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축제는 6월 1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와 관련해 특별 모금을 전개합니다. 특별 모금 기간은 어제부터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모금을 받습니다.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지정 기탁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니스트의 올해 신입생은 이공계열 413명과 경영계열 30명 등 443명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14.4대 1, 정시 모집은 5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용훈 총장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빠르게 도약할 예정이라며 함께 꾸는 꿈 실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어제 교내 해송울에서 제50회 학위 수여식을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학사 2,339명과 304명, 박사 81명 등 모두 2,720여 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졸업생 91명도 학위를 받았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도 동부 캠퍼스에서 제49회 학위 수여식을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1,375명이 전문 학사 학위를, 212명이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울산시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 어린이집 648곳이며
원화수가 20인 이하는 30만 원, 21인에서 50인 이하는 50만 원, 50명 초과는 70만 원의 난방비가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3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사회복지시설 252곳과 지역 아동센터 57곳에 난방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구청이 올해부터 쪽방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 임대주택 이주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과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앞둔 주민이며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등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서와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임대차 계약사 등을 지참해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구청이 올해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청년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구청은 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와 놀자리, 살자리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의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의 경우 혁신도시 연계지역 인재, 취업 캠프 운영과 청년 특성 야시장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보궐선거 관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울산은 선거철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후보는 물론이고 유권자도 자칫 실수해서 망신당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죠. 김정근 울산시 선관위 사무처장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저 지역 방송에서 보도하던데 정월 대보름날 붙인 인사하는 프레카드 말입니다.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 이건 선거법에 괜찮습니까? 네, 그 직선명과 의례적인 내용의 그런 인사말이 게재된 현수막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다만 그 지금 2월 14일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더 이상 게시하지 말도록 철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이 있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게시를 하게 되면은 네. 선거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울산은 이제 3월부터 연이어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 남구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에 실시되고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 보궐선거가 4월 5일에 실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 선관위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목표로 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그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결점의 완벽한 선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선거 그 절차에 있어서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선거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거는 조심들을 많이 해서 염려 덜하지만 무슨 조합장 선거, 항상 이 선거가 이제 말이 많아요. 돈을 주고받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조합장이 뭐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선관위가 깐깐하게 단속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그 조합원 유권자 숫자가 그러니까 수백 명, 천여 명, 수천 명 이 정도의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후보자들이 그런 금품 선거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 제보가 좀 많이 저조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금품 선거 근절을 최대 목표로 삼고서 사전 안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회의라든가 또는 대의원, 조합원들 그런 교육 안내가 있을 때 우리 선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금품 선거 근절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 간의 그런 선거 경쟁이 과열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품 선거 특별 관리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광역 조사팀이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 이런 금품 선거에 대한 그 신고 제보를 하게 되면은 예.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에 예.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예. 절대로 받지 말아주시고 예. 이런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우리 울산 선관위 1390으로 신고 제보를 해주셔서 포상금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390. 네, 그렇습니다. 예. 3억 원의 보상금. 네, 그렇습니다. 엄청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임기가 끝나고 치르는 선거는 그래도 투표율이 괜찮게 나오는데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게 나온단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선거율을 높이는 방안, 어떤 네, 방안들이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도 이번 그 교육감 선거 등 이런 보궐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특히 다른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예, 그 지난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10%대에 매우 저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4월 5일 수요일이 예. 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예. 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예, 첫 번째로는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우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울산 시내에 광고판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그리고 현수막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런 선거 참여 분위기도 조성하고 예. 그래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표 참여 홍보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예. 투표 참여 홍보단원들이 울산 시내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하. 투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 SNS를 활용해서 투표와 선거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문 광고, 방송 광고, 특히 라디오 광고와 텔레비전 네. 광고를 통해서 네.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장려할 계획입니다. 예. 잊지 않도록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평일에 투표 시간은 6시로 끝나게 되나요? 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일의 경우에는 예. 오후 8시까지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무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을 선거 사무에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 잘 되고 있나요? 됐나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특히 군 선관위의 경우에 우리 직원이 불과 한 7, 8명에 맞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관리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선거 사무를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관위에서 충분한 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첫 번째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그에 충분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사례금을 예.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지방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그리고 울산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학교의 그 학생들까지 이 투개표 사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그 투개표 사무 종사원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했던 업무들 중에 네. 많은 부분들을 우리 선관위에서 직접 실시를 해서 업무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울산시 선관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리원전과 세월원전본부 인근 해상이 어제부터 수상 레저 활동 전면 금지 해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이르러 일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울산해경은 최근 원전 인근 해역에서 위험하게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위험지역 내 레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시민과 함께 누리는 해양 생태계 혜택을 비전으로 하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해양 생태계 보전 관리 세부 실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계획에서 해양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해양 생태계 복원, 레저 스포츠와 연안 체험공원 조성, 그리고 고래 생태계 체험관을 해양 생태 과학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이며 2,12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북구청이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울산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를 지원하고 기초 제조업 멘토링 사업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 확보와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기술 전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울산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구제 방안, 사각지대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 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청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심 변호사를 마련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의 출장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